오늘 이야기는 새벽 2시 불 켜진 작은 편의점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엔 이름도 집도 없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불편하기만 하던 이 편의점은 사람들의 눈물과 웃음이 모이는 동네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 편의점 불빛 아래 벌어진 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편의점 불빛 아래로 함께 가보실까요? 새벽 2시 동네 편의점 불빛만이 골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간헐적으로 떨어지고 자판기에서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소리가 조용한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밑이 조금 꺼져 있고 손가락 끝은 물건값을 셈하는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편의점 사장 유 씨였습니다. 그날도 그는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매출은 어제보다 조금 더 줄었고 인건비는 여전히 부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편의점에 잘 오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불친절한 알바, 항상 어두운 표정, 구석에 쌓여 있는 오래된 상품들. 동네 어르신들은 여기 오는 걸 꺼렸고 아이들은 좀 더 멀리 있는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벨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약간 구부정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멍했고 말 대신 계산대 옆에 놓인 채용 공고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알바 구하신다면서요? 남자가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 씨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력서도 신분증도 없이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요? 네, 바로요. 그 대화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덕구였습니다. 주소도 가족도 과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일할 수 있는 자리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유 씨는 망설였지만 인력난이 심했고 당장 새벽 알바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를 채용했습니다. 첫 근무날 덕구는 편의점 진열대부터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따로 모아두고 먼지가 쌓인 진열대는 걸레로 닦았습니다. 계산대 옆은 늘 깔끔하게 정리했고 고객이 들어오면 머뭇거리며 어서 오세요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아직 작았지만 한 번도 인사하지 않던 편의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늘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사던 분이었습니다. 덕구는 그의 손에 들린 동전을 천천히 받고 잔돈을 또박또박 세어 건넸습니다. 노인은 계산대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좀 편하네. 중얼거리며 사탕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편의점 단골이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팔려요? 여기 먼지 엄청 쌓였는데. 유 씨가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안 팔려. 하지만 그냥 두는 게 마음이 편해서 이런 건 치우는 게 좋아요. 그날 저녁 덕구는 오래된 과자를 몽땅 치우고 새로운 진열을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편의점 불빛은 더 밝아졌고 냉장고 문은 덜 삐걱거렸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편의점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하다고 느끼던 편의점이 조금씩 환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과거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는 쉬는 시간에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휴대폰도 쓰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가끔 창문 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 그 표정에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유 씨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독고가 이곳에 온 이유, 그가 가진 상처는 언젠가 스스로 말해줄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는 편의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만이 그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4시 독고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길 끝 낯선 그림자가 잠시 스쳤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곳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뒤에 앉아있던 유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내일은 좀 더 밝게 불 켜세요. 사람들이 들어오게. 그 말은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불편했던 편의점은 그렇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편의점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동네 택배기사였습니다. 그는 늘 피곤한 얼굴로 커피만 들고 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진열대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독고가 새로 세워둔 음료 코너 때문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가려있던 캔커피들이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었고 진열대 위에 깔끔한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사게 생겼네. 택배기사는 중얼거리듯 말하고 2캔을 집었습니다. 독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했습니다. 행동 유 씨는 장부를 덮고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사장은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단골의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날 매출은 전날보다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늘 반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아이들 몇 명이 들어와 과자를 집더니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열대를 흔들고 컵라면 뚜껑을 열어보려다 말았습니다. 유 씨는 계산대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독고가 먼저 나섰습니다. 얘들아, 여기 물건은 장난감 아니야. 사고 싶으면 사고 그냥 볼 거면 깨끗이 놔둬. 아이들은 잠시 움찔했지만 그의 시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과자를 내려놓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편의점에 올 때 조금 더 얌전해졌고 독고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동네 어른들의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즘 편의점 알바가 사람답네. 전에 그 무뚝뚝한 알바 어디 갔어?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밤이 되자 독고는 다시 진열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유 씨는 계산대에서 그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하네.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편의점이 달라진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독고는 대답 대신 라면 박스를 들어 올리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새벽 편의점 앞 골목에서 또다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웠습니다. 독고는 밖으로 나갔다가 한참 동안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서 있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돌아온 독고는 말없이 문을 잠갔습니다. 사장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물컵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오늘은 문 일찍 닫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독고는 새벽마다 골목을 한 바퀴 돌고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골목 끝까지 닿는지 확인하고 쓰레기통 뚜껑을 다시 덮고 자물쇠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조금씩 더 이 편의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안은 예전보다 밝았고 독고는 그들을 맞이하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어느새 이곳은 동네 사람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여기 분위기 좋아졌어. 그냥 들러서 앉아 있다가도 돼? 그럼요. 뭐라도 사시면. 그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불편했던 편의점이 점점 사람 냄새 나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고가 가진 비밀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머지않아 편의점 사람들의 삶을 크게 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새벽, 독고는 평소보다 일찍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서늘했고 골목 끝 가로등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갔다가 멈췄습니다. 벽에 구겨진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찢으려다 만 듯 한쪽만 덜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전단에는 실종자 사진이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 검은 외투, 날카로운 턱선. 사진 속 남자는 젊었지만 어딘가 독고와 닮아 있었습니다. 독고는 잠시 전단을 똑바로 붙여놓고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독고는 장갑을 벗고 진열대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느 때와 같았지만 눈빛은 조금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유 씨는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아까 뭐 봤어? 아니요. 그냥 광고지였어요. 짧은 대답 뒤 독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편의점에는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구두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에는 경찰서 로고가 찍힌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새로 알바하는 분 있죠? 유 씨는 순간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무슨 일인가요? 그분한테 전해주세요. 누군가 찾고 있다고. 남자는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유 씨는 봉투를 들여다봤지만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독고가 앉아있는 편의점 내부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밤 독고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 주머니에 넣습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얼굴은 평소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유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독고는 그것을 받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편의점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실직한 아저씨는 새벽마다 와서 라면을 사갔고 혼자 사는 할머니는 구운 달걀을 사며 잠시 앉아 쉬다 갔습니다. 독고는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가끔 짧게 대답하거나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이 집 알바 참 괜찮네. 말도 잘 들어주고 손님이 말씀을 잘하시니까요. 그 순간 할머니는 잠시 멈추더니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이 작은 편의점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늘 어둡던 곳에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고 그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독고의 그림자는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유 씨는 계산대에서 깜빡 잠들었다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편의점 문 앞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가로등 불빛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독고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돌아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은 반복됐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떨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독고는 더 자주 골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앞 가로등이 나가 있으면 직접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그는 이렇게 말했지만 유 씨는 그가 두려움을 숨기려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전단지가 다시 붙었습니다. 이번엔 찢어지지 않고 깔끔했습니다. 독고는 잠시 그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체념과 안도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편의점은 마치 작은 공동체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고의 과거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밀은 곧 골목을 넘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자 습한 바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독고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진열을 마치고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전날 받은 사진 봉투가 아직도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 안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생각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눈동자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깨는 약간 처져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의 바른 태도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독고 씨 맞죠?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유 씨는 순간 계산대 뒤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독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 밖으로 나갑니다. 골목 가로등 아래 숨소리만 들립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범죄자라고 생각해서 온 건 아닙니다. 가족분이 오랫동안 찾고 계세요. 연락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독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은 더 이상 상관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경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 생각이 바뀌면 연락 주세요.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돌아갑니다. 경찰이 떠난 뒤 독고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유 씨는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따뜻한 국화차를 내왔습니다. 마시고 들어가. 밤새 몸이 식었어. 독고는 말없이 차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고 그 김이 눈앞을 잠시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편의점에는 단골들이 모였습니다. 퇴근길 아저씨, 혼자 사는 할머니, 그리고 동네 택배기사까지. 그들은 편의점 한쪽에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독고는 계산대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보여? 택배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사람은 표정으로 다 보여. 무슨 걱정 있으면 같이 얘기해. 그 말에 독고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옛날에 사고를 쳤습니다. 큰 잘못은 아니지만 그 일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게 아직도 따라다니네요. 자리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독고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 잘 살아보겠다고 여기까지 왔으면 된 거야. 택배기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나도 사고 나서 일자리 잃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중이거든. 그 말에 편의점 안은 잠시 따뜻해졌습니다. 독고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은 독고에게 조금 더 다정해졌습니다. 라면, 국물이 모자라면 새로 가져다 주고 힘든 표정을 지으면 아무 말 없이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편의점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목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밤 독고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독고는 한참을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문 일찍 닫아요. 그 말은 두려움보다는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독고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와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편의점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에도 변화를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편의점 앞 골목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유 씨는 계산대에서 그 차를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이 편의점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경찰도 아니었고 동네 사람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독고는 본능적으로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독고 씨, 찾기 힘들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좀 돌아가시죠.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독고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그럼 경찰서 가실래요? 여기서 다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말에 유 씨가 계산대 뒤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장사하는 데서 이러지 마세요. 손님 한 명이 컵라면을 들고 들어오다 상황을 보고 멈췄습니다. 독고는 그 손님에게 손짓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시끄러운 얘기 중입니다. 그러나 유 씨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님, 여기서 얘기하실 거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 순간 남자들은 눈빛을 바꾸더니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좋습니다.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편의점 안은 잠시 적막해졌습니다. 독고는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괜히 골칫거리만 됐네요. 그만해요. 당신 덕분에 가게가 살아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유 씨는 독고의 어깨를 잡습니다. 무슨 일인지 얘기해요. 그래야 우리도 도울 수 있어. 독고는 잠시 침묵하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몇 년 전 공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관리 책임자였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큰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고 저는 도망쳤습니다. 합의금도 못 주고 그 사람 가족들이 지금도 저를 찾고 있습니다. 유 씨는 한참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수하려는 거예요? 아니요. 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근데 정가진 게 없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고 동네 택배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듣더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얼마면 돼? 독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아요. 이 가게 월 매출보다 많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모으자. 나부터 조금 보태줄게. 이 말에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지갑을 꺼냈습니다. 내 것도 좀 써. 어차피 오늘 복권 맞았어. 나도. 우리 집 아들 대학 등록금 모아둔 것 조금만. 독고는 손을 내저으며 말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 문제예요. 그러나 유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내 편이야. 우리 가게 지켜준 사람이잖아. 이젠 우리가 지킬 차례야. 그날 밤 편의점 한쪽 구석에 작은 모금함이 놓였습니다. 독고를 위한 희망통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편의점을 오갈 때마다 동전을 넣고 갔습니다. 어떤 날은 지폐가 접혀 들어 있기도 했습니다. 독고는 모금함을 볼 때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시간 끝났습니다. 오늘 안으로 결정하세요. 독고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사람들도 그 결심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편의점 불빛은 더 밝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장마철이라 배달을 쉬던 택배기사, 퇴근길 직장인, 인근 학교 경비 아저씨까지 삼삼오오 모여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유 씨는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시계를 봤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검은 승합차가 골목 입구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유 씨는 긴장된 눈빛으로 독고를 보았습니다. 독고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훨씬 거칠었습니다. 독고 씨,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선두에 서 있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돈을 내놓든 아니면 같이 가든 선택하세요. 편의점 안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독고는 계산대 앞에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한테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달아날 생각도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유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서 협박하지 마세요. 경찰 부릅니다. 사장님, 빠져 계세요. 이건 제 문제입니다. 아니, 이젠 우리 문제야. 그 순간 편의점 한쪽에 앉아 있던 택배기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우리도 가만히 못 있어요. 뒤이어 경비 아저씨와 직장인도 나섰습니다. 사람 찾는 거면 밖에서 하세요. 여긴 동네 사람들이 쉬는 곳이에요. 3명의 남자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나서? 여기 우리 동네예요. 이 사람 우리 가게 살린 사람이에요. 유 씨의 목소리가 흔들림 없이 울렸습니다. 편의점 안 사람들 모두 독고 쪽으로 서 있습니다. 독고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도망 안 갑니다. 내일 아침까지 시간 주세요. 그동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서로를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숨막히던 공기가 풀렸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 앉았지만 누구도 라면을 다시 들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가시지 않은 채 조용히 독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갈 거야? 유 씨가 물었습니다. 안 갑니다. 이제는 끝내야죠. 독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독고 곁을 지켰습니다. 누군가는 김밥을 사왔고 누군가는 커피를 돌렸습니다. 편의점 바닥에 놓인 모금함에는 동전 소리가 계속해서 났습니다. 누군가 말했다. 우리끼리 돈 모아서 조금이라도 주자. 끝까지 돕자.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은 편의점 안에서 하나의 연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비가 그쳤습니다. 독고는 편의점 문을 나서 골목을 걸었습니다. 공기는 맑았고 가로등 불빛이 맑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도망 안 갑니다. 혼잣말 같았지만 그 목소리는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의점 앞에는 모금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폐와 동전이 뒤섞여 있었고 누군가가 붙여놓은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당신 편입니다.
독고는 그 종이를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그날 밤 편의점 불빛은 평소보다 더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유 씨는 일부러 모든 전등을 켰고 진열대 위 상품들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숨는 곳이 아니라 맞서 싸우는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독고는 계산대 앞에 서서 모금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폐와 동전이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그의 말에 유 씨와 단골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의점은 작은 전초기지 같았습니다. 11시가 조금 넘자 골목 입구에서 검은 승합차 불빛이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4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편의점 안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독고 씨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계산대 앞에 서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세요. 합의서입니다. 돈은 내일까지 준비하세요. 독고는 모금함을 내려놓고 서명란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유 씨가 계산대 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대신 냅니다. 여기 있는 돈 전부 가져가세요. 남자들이 놀란 눈으로 모금함을 바라봤습니다. 뭐죠, 이건? 동네 사람들이 모은 겁니다. 당신들 원한 갚으려는 거 아니잖아요. 해결하려고 온 거면 가져가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대단한 동네네.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돈이 모자랍니다. 이걸로는 다 못 메웁니다. 그때 택배기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일 더 모으겠습니다. 하루만 더 주세요. 시간 없다니까.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편의점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독고가 모금함을 들고 남자 앞에 섭니다. 안 되면 저 데려가세요. 대신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 말에 편의점 사람들 모두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책임질 겁니다. 이 사람 아무데도 안 보냅니다. 작은 공간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선두에 있던 남자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내일까지 기다립니다. 대신 약속 지키세요. 도망치면 끝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승합차가 떠나자 편의점 안 사람들은 동시에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 씨는 독고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진짜 준비해야 돼. 우리 내일 더 모을 거야. 독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 이런 대접 받아도 되는 사람 아닙니다. 받아야 돼. 여기서 다시 살아야 되니까. 그날 밤 사람들은 집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 남았습니다. 컵라면 냄새가 골목까지 퍼졌고 웃음소리가 다시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독고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계산대 뒤에 앉았습니다. 여기 처음 왔을 때 생각나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그때는 그냥 잠자리 하나 필요했는데 지금은 돌아갈 자리가 된 것 같아요. 편의점 불빛은 새벽이 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깥 골목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함께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독고의 과거도, 이 편의점의 미래도,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 이 골목에 찾아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의점 앞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직접 만든 김밥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주머니 속 동전을 꺼냈습니다. 모금함은 금세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도 저금통을 들고 와 아저씨 힘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독고는 편의점 앞에서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죠. 오늘 끝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은 전날보다 맑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검은 승합차가 다시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그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편의점 사람들은 독고 뒤에 섰습니다. 유 씨가 모금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은 돈입니다. 남자들은 안의 돈을 확인한 뒤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가족들이 채우기로 했습니다. 이걸로 합의는 끝입니다. 그 순간 독고는 한동안 숨을 멈춘 듯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아직 저를 찾고 있습니까? 네.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독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그날 저녁 독고는 편의점 앞에 앉아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유 씨가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결국 가는 거지? 예. 하지만 다시 돌아올 겁니다. 여기 지켜야죠. 유 씨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 말 믿을게. 다음 날 독고는 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긴 대화 끝에 그는 그동안의 일들을 사과했고 가족은 그를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공장 사고로 다친 사람의 가족도 용서를 표현했습니다. 합의서에는 깨끗하게 서명이 찍혔습니다. 며칠 후 편의점 문이 열리자 독고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한결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장님, 다시 일하러 왔습니다. 그 말에 유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활짝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계산대 내 자리 아직 그대로야. 편의점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밤이면 골목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진열대 앞에는 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모금함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통이 아니라 감사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아저씨, 이제 얼굴이 환해졌네. 독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덕분이에요. 이 작은 편의점은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슬프면 여기서 울었고 기쁜 일이 생기면 여기서 나눴습니다. 골목 끝까지 밝히던 편의점 불빛은 그들의 마음까지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독고는 계산대 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그의 미소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자 독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불편하던 편의점은 이제 동네의 가장 편안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고는 그 한가운데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